여기도 멋지고. 명제. 오늘 나갈 거는 명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가물가물. 거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그 함정이 항상 있다니까. 분명히 배웠는데 들으면 뭔지는 살짝 알겠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디테일이 떨어진단 말이지. 명제. 이번 시간에 들어갈게. 명제에 대해서 이제 내봅시다. 새끼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명제. 우리 항상 뭔가를 새로 배우면 뭐야? 새로 용어 정리부터 하잖아, 그지? 그리고 그 녀석들의 성질이나 어떤 특이사항들 이런 걸 따지잖아, 그지? 법칙이나. 그럼 명제 뭐라고 했죠?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명제라고 했었네, 우리가. 그지? 그냥 이게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어야 돼. 나중에 봤는데 명제가 뭐니 물어봤는데 그거 있잖아요. 있긴 뭘 있어. 줘 터져야지. 그지? 그럼 얘는 조건이라는 게 또 있었나 봐. 조건이라는 게. 그럼 요놈은 설명할 때 그거랑 비슷한 거야. 방정식하고 항등식. 얘는 우리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수식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또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부른대. 이해 갔지? 근데 그 조건을 봤을 때 요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명제라고 했으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은 2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참인 명제잖아. 그치? 명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지금 여학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여학생이 없으니까 거짓인 거고. 됐죠? 그럼 식으로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요놈이 봤더니 이런 게 나와 있대요. 식으로서 봤을 때 뭘로 가는 게 나을까? 식 말고 문장으로 하나만 더 가자. 얘가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명제야, 조건이야? 그렇지, 명제가 되지. 참 명제 되겠네. 왜냐면 요거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나중에 봤을 때 이제는 조건 명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명제가 되죠. 참 명제가 되지. 그러니까 문장이나 식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더 쉬운 예시를 들면 뭐 몸무게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얘가 키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방문한 식당이라든지 어디 뭐 관공서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횟수 같은 거 얘기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x-1 꼴 4이다. 이건 명제야, 조건이야? 그렇지, 조건이 되는 거지. 왜?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얘처럼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봤을 때를 보면 그게 무조건 조건이 되는 건 아니야. 이걸 잘못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돼. 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그냥 조건이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가 봤을 때 어떻게?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대신 x가 실수라고 했어요. 됐나요? x가 실수래. 그럼 얘는 뭐야? 조건이야, 명제야? 그렇지, 거짓인 명제지.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새끼가 없으니까. 이해 갔나? 그럼 똑같이 갔을 때 x-1은 4보다 큽니다. 이거는 조건이 된다고. 그지? 얘가 5보다 큰 쪽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 다른 쪽을 집어넣으면은 이 녀석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명제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성립을 안 하니까. 근데 얘가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실수라는 전제 조건 깔렸으니까 얘는 뭐가 돼? 0 이상. 그럼 플러스 1이면 항상 양수인 거지. 그럼 실수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걸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녀석이 없으니까. 이해 가셨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얘기야. 그럼 조건 중에서도 봤더니 뭐야? 성립하는 게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등식 개념이나 절대부등식 개념이 들어가면 나는 조건도 조건처럼 썼지만 그 녀석은 명제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어떻게 돼? 얘가 x가 5일 때는 요 녀석이 성립하잖아, 그치? 그럼 하나로서 성립하잖아, x가 5일 때. 그럼 그런 조건들이, 이런 조건들이 명제가 되도록, 좀 더 정확하게 쓸까? 이 조건들이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녀석들,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조 조건이 참인 녀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녀석은 누구입니까? 저기서 봤을 땐 뭐가 되는 거예요?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되셨어? 그 조건 자체가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녀석을 뭐라 불러? 진리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나? 그럼 요 녀석이 만약에 x가 5이면 x-1은 4입니다.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돼? 분명히 조건이었는데 또 다른 단서 조건이 붙어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 참임 명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럼 명제라는 거는 참 거짓을 구분 지을 수 있으니까 x는 1이면 얘는 4이다.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 된 거지? 되셨어요? 그럼 얘네처럼 그런 명제로서 바꿔줬을 때 그 조건 자체가 뭐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녀석들, 원소들의 집합 표현을 진리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며 요 놈들을 봤을 때 그 진리집합은 항상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를 써준다. 이렇게까지 가시면 되겠네. 되셨어요? 그러니까 집합하고 명제라는 녀석은 뗄래야 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지. 항상 동일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봤을 때 그 조건이라는 녀석이 명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써졌을 때도 있는데 그 놈들을 부정할 수도 있더라고. 부정. 이해 갔어? 그럼 그 조건을 썼을 때 그 조건은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문자로 써주거든요. 됐지? 그러면은 요 놈들을 갖다가 내가 이제는 풀이를 했을 때 부정을 해준다는 거는 뭐야? not P, not Q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 표현은 어떻게 할 거다? 물결무늬 P, 물결무늬 Q 이렇게 써주면서 not 읽어주면 되더라. 됐나? 그럼 그 부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나는 어떻게? 여기 문제상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가자면 부정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과 모든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의 부정이 요 놈이 되는 거고 얘의 부정이 요 놈이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요? 항상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어떤의 부정은 뭐다? 모든의 부정은 뭐다? 어떤. 또 나오는 게 뭐? 우리가 집합에서 이게 집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집합에서의 표현을 보자면 또는 이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뭐 했어? 합집합을 표현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리고 이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동시에 이런 게 나오면 교집합의 표현이었지. 그럼 나는 요 놈도 마찬가지로 부정해버리면 넌 뭐가 된다?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노란 새끼의 부정 요걸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합집합으로 바뀐다. 왜요? 집합 내에서 부정을 얘기했던 거는 뭐가 됐어? 여집합이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여집합을 써서 뭐 했었어?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썼더니
A 교집합 B에 여집합이 있으면 이 새끼는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명제 자체에서도 얘가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새끼에 부정을 해번지면 그리고 이거는 또는 이거나로 바뀌는 거고 그 녀석은 교집합을 뜻하는 거고 합집합을 뜻하는 거고 합집합을 부정하면 어떻게? 교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또는 이거나를 부정하면 그리고 이거로 갈 수 있는 거구나. 되셨나? 됐죠잉?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어?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새끼들의 원소들의 모임 그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했는데 조건 자체는 명제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조건들끼리의 조건과 조건의 어떤 관계를 세우면 얘는 명제가 되는 경우도 있대. 조건과 조건의 관계를 세우면. 알겠지? 그럼 얘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 소리야?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런 상황을 유지하면 너는 뭐가 돼? 명제가 될 수도 있대요. 됐죠? 그러면 여기처럼 나오는 조건, 앞에 쓰인 조건을 우리는 좀 더 분류를 해서 어떻게 쓸 거냐?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이면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것이며 이놈은 조건을 써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어떻게? 네가 참일 수도 있고 명제가 된 거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너처럼 참인 명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어요. 됐나? 그럼 요 녀석이 뜻하는 게 뭐다?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조건 명제인데 그 명제가 항상 참입니다. 100% 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되셨나? 선생님 많이 갔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거 조건 명제니까 조건들도 뭔가 지들끼리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명제가 될 수 있구나. 그럼 그 명제는 문제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으며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참이 될 때는 짝대기 2개짜리를 써주면 너희 새끼 100% 참인 명제. 조건 명제. 그냥 명제라고 불러셔도 상관없어요. 되셨나? 그럼 나는 이렇게 표기를 하며 너란 녀석의 포항 관계를 따졌을 때는 P와 Q 집합이니까 네가 너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 갔지? 그럼 너에 해당하는 참이라고 했으면 너에 해당하는 모든 진리 집합이 너에 해당하는 모든 진리 집합 즉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이 결론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요. 라고 할 수 있다고. 되냐? 그럼 요 녀석이 참이 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 거짓이 된 경우가 있었잖아. 그치? 그럼 나는 니란 녀석이 거짓임을 보이는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이 거짓인 부분은 뭐가 되느냐? 참이 되는 부분에서는 증명을 해줘도 가능. 알겠어? 근데 거짓이 되는 부분은 증명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난 뭘 할 겁니까? 반례를 들을 거다. 됐나? 여기에 이제 별표 쳐야지. 반례를 듣는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원소가 돼야 되는데 그지?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거짓을 보이는 반례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이렇게 썼을 때 너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되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에 존재할 때는 요 녀석이 요게 성립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존재하면 뭐가 되는 거야?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가 되는 거구나. 이거는 별표. 알겠지? 꼭 알아두셔야 돼. 다음 조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다고. 알겠어? 그럼 문제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나왔는데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스르륵 싹싹 그려봤더니 너란 새끼 1, 2, 3, 4, 5, 6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는 누군가요? 누구? 너란 얘기지. 그럼 여기를 뜻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를 뜻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요놈. 요놈을 보이는 반례는 항상 뭐가 된다? P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 여기 잘리겠네. 원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되셨나? 여기 중요한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어요? 그럼 모든이나 어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명제의 역, 이, 대우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어요. 여기까지는 이제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좀 더 디테일한 걸 바라면 그 전에 있던 수업 영상 보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도 거의 다 했어. 내용들은. 됐죠? 선생님 말 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명제라고 해서 조건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건끼리의 유기관계 그게 생성이 되면 아예 조건도 명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새끼 이름은 뭐 조건 명제. 그런 다음 그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원소들의 모임을 나는 진리 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거다. 그럼 각각 조건들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들을 갖다가 나는 이제 뭐 할 거야?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집합에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포함 관계를 갖고 쿵짝쿵짝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네. 그럼 여기 나왔네. 그럼 당연히 이 새끼를 봐야 되는 게 뭐야? 넘어가셔서 부정까지는 배우셨고 부정을 했을 때는 문장 자체를 다 그러진 않아. 특수한 그런 단어들이라든지 식 자체에만 영향을 줄 거라고. 그럼 부정 잠깐만 하고서 이제는 명제, 역, 이, 대우랑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절대 부등식으로 넘어갑시다. 부정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너라는 새끼를 부정해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 모든 그리고 식 여기만 부정하면 된다고. 문장 자체를 막 건드리지는 않아요.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네. 그럼 모든과 어떤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이라는 새끼는 우리가 확률로 따지자면 100%인 거야. 하나라도 안 되는 새끼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녀석이라는 거는 어떤이라는 녀석은 한 개 이상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하나만 딱 나왔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1의 제곱이 0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있어 없어? 있잖아요. 1 하나 있지. 맞잖아. 그냥 아래로 볼록 접해 있고 둥둥 떠 있잖아. 나머지는 다 양수잖아. 그지? 그럼 1인 경우에서 성립을 하니까 얘는 뭐야? 어떤 실수라고 나왔으면은 얘는 참인 명제. 모든 실수라고 나왔으면 거짓인 명제. 됐어요? 이렇게 다가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모든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100%. 하나라도 안 되는 새끼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된 거야? 그럼 이제 명제가 나왔으니까 명제라는 새끼는 우리가 조건 명제로 썼을 때 항상 어떻게? 가정이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써준다고 했지? 그럼 용어가 나와서 이제 뭐 역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대우라는 용어도 나온다. 그럼 역이라는 새끼는 뭐라고 했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번져라. 그럼 요놈은 뭐가 되는 거야? Q이면 P이다. 이렇게 갈 수 있네. 대우라는 녀석은 뭐라고 했어요? 역의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명제와 대우 사이는 끈끈한 뭔가의 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는 뭐다?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된다.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명제가 어떠한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대우도 그렇지 반드시 참이 됩니다. 이게 성립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도 성립을 한다고 했어. 그치? 되셨어? 그럼 요거에서 이제 뭐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 이거는 대우를 써서 왜 그런데요? 이건 증명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거야. 됐지? 이 녀석을 보면 된다. 됐나요? 얘가? 그럼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다고. 대우를 이용할 게 아니라 어떤 명제를 봤더니 어떤 명제가 그 조건 명제가 P이면 Q입니다. 이게 참이 나왔어. 그 명제 자체가 참이었대. 그럼 얘를 부정시키면 참이겠어? 거짓말이겠어? 얘가 참이었으면 거짓말 되겠지. 원래 명제가 참이라며. 근데 걔를 부정했으니까 부정한 건 뭐야? 거짓이지. 되셨어?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서 많이 쓰인다. 이해 갔니? 지금 좀 전에 봤을 때 뭐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참이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봤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1 때문에 안 되지? 모두는 100%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 부정은 거짓.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알겠니? 힘 빼지 말란 얘기야. 되셨어요? 그럼 명제 역, 이 대우 나왔네. 그럼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뭐야? 남은 게 필요, 충분 조건하고 절대 부등식. 요거를 활용한 누구? 산술, 기하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있겠네. 됐지? 그럼 필요 충분 조건 들어갔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3단 논법을 갈 수도 있고, 그죠? 3단 논법을 갈 수도 있고, 이제 증명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얘가 대우법이 갈 수도 있고, 귀류법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 원래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증명하는 거에서는 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선생님이 그냥 쓴 거야. 알겠어? 그럼 산단논법이라는 거는 필요 충분을 알면은 그냥 가는 거죠. 몰랐어도 가는 거죠. 어떻게? A면 B입니다. B면 C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돼? A면 C입니다. 이게 3단논법이지 뭐. 됐어?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을 먼저 들어가 보시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요 녀석이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얘 그냥 용어의 의미만 우리가 방향성만 따지자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어? 어떤 새가 돈이 존내 많아. 그지? 근데 뭐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를 좀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선생님이 존내 친해. 내가 지금 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어. 봤더니 주택이 존내 이쁜 게 있어. 근데 딱 봤더니 그게 13억이네. 비싸지? 그지? 13억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을 봤더니 3,400조야. 3,400조가 있어. 근데 나랑 친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원래 친한 사람들끼리 돈거래 하면 더 안 돼. 나중에 커서도 할 거야. 어른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돈거래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랬단 말이야. 친구야. 요즘에 받은 집이 있는데 정말 이사 가고 싶다. 가족들도 좋아할 텐데 돈을 벌려면 13억 벌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내가 줄게. 줄 수도 있잖아. 그치? 무조건 주라가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줄 수도 있잖아. 왜? 뭔가 넘쳐나잖아. 넘쳐나니까 뭐 충분하면 줄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따졌을 때 어떻게 가는 거야? 필요하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필요할 때도 베푸는 게 사람의 인덕이고 그러겠지만 필요하면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얘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얘기가 나왔으면은 P가
충분한 거니까 줄 수도 있더라. 됐나? 그럼 P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P라는 새끼가 필요한 거니까 받으면 좋은 거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충분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되셨지? 그래서 뭐가 된댔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으니 요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그런 녀석들을 집합 부분에서 표현을 했으니 너에 해당하는 진리집합들을 봤더니 뭐가 돼? 봤을 때 요렇게 간다는 얘기고, 너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봤더니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간다는 얘기고, 너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요렇게 되겠네. 포함관계가. 되셨어?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떻게 나오겠어? P 또는 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P 또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얘가 봤을 때 뭐야? P 또는 R이니까 진리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Q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어? 그리고 앞에서 썼던 집합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포함관계에 있을 때 얘네가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따져주셔야 된다. 된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이고 졸려 피곤해. 큰일 났어 이 쏘글 놈. 힘 좀 내시고. 웬만하면 지금 선생님이 단출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형설을 푸니까 설명을 조금은 단출하게. 그럼 증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절대부등식,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증명법에서 이제 뭐가 나와? 증명법에서 대우법이 있고 귀류법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간다고? 이 증명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그 기존에 있던 명제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까다로울 때 그때 대우법이나 귀류법을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우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는 건 이런 거. n제곱이 3배수이면 n도 3배수입니다. 가장 간단한 걸로 갈까? 뭐 그래 가 그냥. 귀류법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혹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 유형이었네. 그럼 얘 어떻게 갔어? 얘는? 요거를 봤을 때 그냥 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란 녀석에 대우를 써줬더니 뭐가 되는 거야? n이 3배수가 아니다. 이면 n제곱도 3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그지? 그럼 3배수를 뜻하는 거 뭐야? 3배수를 뜻하는 거는 3x 이런 거지. 뭐 3k 쓰셔도 되고. 그럼 3배수가 아닌 거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나머지가 1 또는 2란 얘기죠. 됐죠? 그럼 나는 여기서 증명할 때 뭐? n이 3k-2인 경우 k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럼 n이 3k-1인 경우 그럼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가정부터 보시면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됐으니까 결론은 뭐래? 요거니까 요 새끼는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어머, 그럼 너라는 새끼도 3배수가 아니려면 3k 형태만 아니면 되겠네. 그죠?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3 빼내면 3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다가 요 새끼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니까 얼마?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3 곱하기 뭐시기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돼? 너는 3배수가 아니네. 증명이 된 거네. 됐어? 그럼
그럼 요놈은 뭐가 돼? 똑같이 n제곱을 해주시면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니까 노란 새끼 그대로 남았네. 너는 뭐 3에 3k제곱 플러스 1. 그럼 너 역시 마찬가지로 3배의 뭔가 자연수 곱하기 더하기 1. 그럼 너도 3배수가 아닙니다. 그럼 너의 대우는 뭐다? 참인명제네. 그러므로 너도 뭐가 된다? 참이 되겠거니. 됐어요? 이런 게 있었고, 요거는 어떻게 갔어? 요거는 그러니까 저런 증명법을 쓰는 거는 명제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까다로울 때라고 했어요. 그럼 명제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게 맞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고? 얘는 결론을 부정시켜서, 귀류법이라는 거는 결론을 부정하여 이 명제 자체가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는 거. 부정하여 증명하는 거야. 알겠어? 부정하여 증명을 했는데 그 자체가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는 거라고. 그래서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밝혀내는 방법. 그게 뭐? 귀류법. 이렇게 가면 되겠네? 좋아요. 그럼 너란 새끼 한번 가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너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된 거지? 증명.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어머, 무리수가 아니니까 너 유리수 되겠네. 얘네는 실수체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유리수야. 유리수와 무리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랬어? 그렇지, 분수와 기하분수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너란 새끼 유리수라고 봤으니까 루트 2는 A분의 B. 너는 뭐가 돼? A, B는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 서로소. 그럼 서로소 관계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으므로 너란 새끼 약분 안 돼요. 그 얘기네. 그럼 나는 유리수를 제곱하면 뭐야? 유리수가 될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 번지자는 얘기지. 그럼 그 녀석은 뭐가 돼? 2 이꼴 A제곱분의 B제곱. 되죠? 그럼 B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A제곱. 요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입법을 이용하면 어떤 새끼의 제곱이 2배수이면 그 녀석도 2배수이다. 이걸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푸는 거야. 아, 그럼 너에 의해서 B도 2배수 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의해서 B는 뭐? 2x 단 x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셔야 돼. 됐나? 그럼 얘 뭐가 돼? 4x 제곱 이꼴 2a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a 제곱은 얼마? 2x 제곱. 그럼 여기에 의해서 a도 뭐가 돼? 2y 2배수가 되겠네. 된 거죠? 그럼 단 y도 자연수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럼 원식으로 돌아가서 뭐가 돼? 루트 2는 a분의 b라고 했는데 너란 새끼 뭐? 기하분수가 확실하나? 이 뭐가 되는 거야? 2y분의 2x가 돼서 약분 땡겨서 y분의 x라는 새로운 기하분수가 생겼으므로 너란 건 성립을 해야 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 갔죠? 그럼 너는 뭐가 된다? 그 증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뭐다?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해가주시면 증명이 끝난 거네. 됐쇼? 이해 갔지? 오케이. 라스트 이젠 갈 거야. 증명법까지 갔으니까. 원래 증명법의 종류는 뭐라고 했어? 크게 연역법하고 귀납법으로 많이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 이것저것 많지만, 그치? 그러면은 연역법이라는 거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사실들을 밝혀내는 거고, 귀납법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 소전제들을 모아서 그런 하나하나 사건들을 모아서 뭐? 대전제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녀석은 도미노법이라고도 기법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젠 수원에서 배울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뭐? 절대부등식. 너무 자주 나오는 거지. 그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미치색. 이런 거. 그지? 단. A가 뭐야? 이렇게 가겠네. 절대부등식. 그럼 부등식을 풀 때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대소관계 따지고 싶어요. 그럼 뭐 해줘요? 좌변
빼기 우변을 본 다음에 어떻게 이 새끼가 0 이상이면은 좌변이 더 커요. 음수이면 우변이 더 커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도 좌변 빼기 우변을 할 건데 좌변을 잘 살펴봤더니 요게 나왔네. 이건 지수법칙 하면서도 그렇고 이전에 니네한테도 해줬나? 복소수 하면서도 얘기를 해줬었잖아. 그치?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차이가 있다라고 했지? 얘 뭐라고 했어 얘는? 그렇지, 절대값에 이 새끼는 에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랬어. 얘는 무조건 양수. 근데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므로 너라는 새끼 뭐라고 둘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둘 수 있겠네. 그럼 너라는 새끼도 요걸로 둘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이제 뭐 할 거야? 좌변에서 우변 빼줄 거야. 그럼 루트 a의 제곱 빼기 2 루트 a 루트 b에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너란 녀석은 뭐가 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된다. 그럼 넌 실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머, 너 등호 언제 성립할 거야? 그때는 앞뒤가 같을 때. 그럼 루트 a는 루트 b일 때. 결론적으로 뭐? a는 b인 경우. 이렇게 성립하더라. 됐나요?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산술기하는 선생님이 도형 그려서 해줬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나? 요 반원 해가지고 산술기하 증명해줬잖아. 앞에 거 강의 봐. 알겠어? 산술기하 조합평균 같이 나와서 증명을 한번 싹 해드렸었어. 그 증명이 뭐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선생님 반원 싹 그려가지고 좋은 날이 이쁘게 해줬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대충 긋고 너 이 새끼 A, B. 그럼 여기 있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 그래서 소공식 기억나죠? 소공식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어요. 똑같은 증명이라 그거는 전에 찍었던 강의 궁금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너 기억 안 나냐?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원 그렸던 거 기억 안 나? 기억난다고? 다행이네.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 조합평균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어. 그치? 뭐 기하평균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어떻게? 얘가 A 곱하기 B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도형 파트에 이제 넓이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얘랑 같은 뭐 정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요걸 만족하는 거.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평균을 쓰면 뭐 2분의 a 플러스 b라는 녀석은 산술평균 얘가 산술기하 조합. 그럼 얘는 루트 ab. 어떻게? 조합평균은 이렇게 갔었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자주 쓴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럼 저거를 봤을 때 뭐 절대부등식에 가장 대표주자 누구 있었어? 요거 있었잖아. 기억나? 그지? 얘는 항상 뭐야? 요거일 수밖에 없잖아. 왜? 얘가 뭐가 됐으니까. 요거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됐나? 그러니까 얘네는 0 이상이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렇게 될 때. 기억나시죠? 요거까지 갔었어.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게 이제는 언제 세변의 길이로 나왔을 땐 셋이 같기만 하고 0은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없으면 얘가 0이 되기도 하고. 되셨나요?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이젠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했어? 얘를 2를 곱해서 써서 어떻게?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요걸 만족하는 녀석을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얘를 써먹는 전제 조건이 항상 뭐라고? 얘는 결론.
수식을 쓰는 권론이야.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언제. A, B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고 두 번째 뭐 합 또는 곱이 일정한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녀석들의 최대 최소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럼 나는 주저없이 누굴 쓸 거다? 널 써서 땡겨버릴 거야. 됐나? 요게 주죠. 그럼 얘를 산술기하를 쓰는 거는 얘는 형태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가장 기본 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봤듯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크거나 같다. 뭐 어식이. 그러니까 얘는 얼마 혹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되셨지? 그럼 두 번째 형태는 뭐예요? 요 놈이 곱골로 나왔을 때. 곱골. 그러니까 뭐가 돼? 요런 꼴. 됐지? 그럼 요거는 뭐였어? 요런 꼴이 나왔을 때는 전개하는 경우가 있고 각각 구해서 곱하는 경우가 있었고 써가 돼버렸어. 됐어? 기억나냐? 어떤 거야? 얘가 봤을 때 예시를 들면은 전개하는 경우는 이런 거지. A 플러스 B에다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2 이런 게 있네.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할 때를 항상 생각하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가 돼?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얘도 크거나 같다 2 루트 A분의 2. 그럼 얘는 등호가 성립할 때 뭐라고? 앞뒤 같을 때. 그럼 얘는 A는 B인 거고 앞뒤 같을 때 얘는 뭐가 돼? 이 A는 B인 거니까 얘인 동시에 얘를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뭐 해야 돼? 싸그리 전개한 다음에 풀어줘야 된다고. 됐지? 근데 요거처럼 각각 구해서 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 EA 플러스 B에다가 이 녀석이 이거 그대로 나왔을 때 그럼 얘 등호 성립하는 게 뭐야? 크거나 같다 2 루트 2AB 얘도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분의 2 등호 성립 언제예요? 앞뒤 같아요. 그럼 2A는 B인 경우이고 등호 성립 언제예요? 앞뒤 같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A는 B인 경우. 어머! 그럼 너란 경우에는 어떻게?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구나. 됐나요? 3-1번으로 갈까? 3-1번 가면은 역수관계일 때. 역수관계. 그럼 역수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정확하게 얘를 뒤집어서 나옵니다. 이런 뜻은 아니야. 알겠지? 그럼 그 역수관계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뭐 x 플러스 x분의 4. 그러니까 x가 양수입니다. 이런 게 전제조건 깔렸을 때.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존내리 이쁘니까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 이렇게 되니까 바로 얼마?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3-2는 뭐냐? 변형을 해준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적절한 변형을 해준다. 그러니까 3-2는 똑같이 뭐예요? 역수관계야. 역수관계 동일한 거예요. 얘도 뭐라고? 역수관계인데 조금 특이한 녀석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나와? 얘 봤을 때 x가 1보다 큽니다. 그럼 x 플러스 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그럼 이 새끼를 봤을 때 어머 선생 1보다 크니까 x는 양수예요. 그럼 얘는 2 루트 x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야?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적절한 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는 어떻게 가야 돼? x-1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가면 되겠더라. 그럼 너는 고정인 값이고 네가 최소를 가지면 되겠네요. 그럼 넌 뭐야?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 4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이해 가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야. 나중에 보면은 별지랄을 다 해요. 분수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얘네가 어때는 제곱수 있고 뭐 내림차순 돼 있는데 그 식을 어떻게 풀이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풀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린 거야.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코시 아저씨, 코시-슈바르츠 아저씨 가보자. 코시-슈바르츠. 증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전개하면 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아따 이 새끼 그냥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기가 싫은갑다. 글씨가 지금 리을이 자꾸 꺾여. 지렁이가 되고 있어. 그럼 얘는 뭐냐? 실수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쟤는 뭐였어? 양수였잖아. 그치? 아 그럼 얘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이걸 왜 안 한다고 하냐면 증명을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전개하면 된다고. 그냥 전개해서 좌변에서 우변 빼줘 번지면 이 새끼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꼴이 동일하게 나오게 돼 있다. 되셨나?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중요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가랬어? 스르르 가라고 했잖아. 기억나? 선생님 손짓 스르르 A, B를 분모로 갖고 가. 그럼 얘는 뭐?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됐나? 그럼 얘를 풀어봤더니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B, X는 AY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부등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A 대 B는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되셨어? 선생님 가요. 스르륵 그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아, 얘가 될 수 있다.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도 돼. X분의 A는 Y분의 B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럼 X 대 Y는 B 대 A다.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됐어? 여기에는 이렇게 간 이유가 여기에 K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분수식이 편하면 이걸로 가고 비례식이 편하면 이렇게 가고 뭐든 상관없어. 그럼 얘는 뭐 또 나와? 3개짜리도 나오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G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하나 추가만 하면 돼. 산술기하에서도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세제곱근을 알아야 돼갖고 우선은 그냥만 하시고 3개짜리 알려줘야 되나? 아이씨. 3개짜리 알려드릴게. 여기 뜻하는 게 제곱근짜리야. 제곱근. 잘 봐야 돼. 제곱근을 뜻하는 거야. 제곱근은 2제곱근인데요. 그치? 얘는 세제곱근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X제곱은 A다 놨으면 얘는 어떻게 써? X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 양수만 쓴다 치면. 그럼 X 세제곱은 A다 나왔으면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곱하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그럼 산술기하 평균 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거지. 뭐 이 새끼가 봤더니 새끼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4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상에서 얘는 3X 플러스 4Y 요 녀석의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 쓰기 전에 얘도 하나 정리를 하자. 그럼 너는 그 부등식 자체가 이게 됐는데 똑같이 얘하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게. 언제 사용하나요? 실수라는 실수 조건이 나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곱의 합 됐어요? 이게 주어졌을 때 마지막 뭐 그 녀석들의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물어본다. 그럼 너란 새끼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됐어요? 이해 가용? 그럼 뭐 있었냐? 문제상에서 봤을 때 안 되는 거. 되는 거 여기 있었지? 요거 한번 풀어볼까? 산술기하로 풀어주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저거 한 번만 풀고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그래? 산술기하로 한번 풀어보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A분의 B.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지? 그럼 요놈 뭐가 돼? 3 플러스 그지? 이 루트 앞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루트 싫으니까 얘 4로 바꾸자. 됐죠? 아 루트 쓰기 싫어서 그래. 4로 바꿔주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여기에서 4가 되겠네. 그럼 얘는 5로 바꾸자. 5 되고 얘는 4분의 1. 그럼 얘는 2 루트 요거니까 4.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돼? 안 되는 거 얘기해. 그냥 쟤를 4로만 바꾸자고. 그럼 얘는 1 플러스 4로 바뀌었으니까 5로 바뀌고. 그럼 얘 최소값은 4고. 그럼 얘는 얼마? 9.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됐어요? 아니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을 봤을 때 어떻게 풀어? 아니 너란 새끼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고 제곱의 합이 나와 있는데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만이 아니라 뭐 또 구해? 최대 최소나 또는 범위를 물어볼 때도 사용하는 거야. 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요 놈 어떻게 되는 거야? A, B라고 생각하면은 3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거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게 뭐가 된다? 크거나 같다. 3X 더하기 4Y의 제곱. 그럼 너란 놈 뭐가 되는 거야? 20이니까 5의 제곱. 너란 놈 2의 제곱. 10의 제곱이네. 그럼 3X 더하기 4Y는 제곱이 작다니까 낑겨요. 마 10에서부터 10까지. 그럼 최대, 최소. 범위를 구하다고 했어도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요거하고 동일한 거를 풀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무조건 산술기하로만 푸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곱의 합이랑 합이 나와 있으면 풀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쟤네는 양수라는 전제조건 깔렸을 때 저걸 보면은 어떻게 풀 건데요? A를 양수라고 했으니까 쓸 수 있잖아. 돼?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쟤는 뭐가 되는 거냐? 루트 제곱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되셨어? 맞잖아. 얘 제곱하면 B분의 4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차피 제곱의 합이 나와 있지?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뭐가 되는 거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제곱이지. 선생님 말이 가? 아 맞잖아. AX 플러스 BY잖아. 그럼 요거가 한 뭉탱이씩 되는 거지. 그럼 얘 곱하기 얘니까 뭐야? 1. 주황색 곱하기 주황색 하니까 2. 되지?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얼마? 그럼 최소값 뭐였어? 9 맞네. 예시까지만 써놔. 되셨어요? 예시까지만 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거랑 요거는 좀 써놔. 요거 연계해서 요거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곱의 합으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풀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야, 얘 유형이 28번까지 있는데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하고